자, 필기 어느 정도 끝나가는 느낌이라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진짜 올해의 문제야 이게. 자꾸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았어요. 비대면 수업이 작년에 갑자기 확 생겼는데 참 답답한 분이 이제 저는 예전에 KT 임원할 때 KT 최연소 임원이었어. 그때 양방향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막 대치동 수업을 뭐 거제고등학교랑 연결을 짓고 막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 기술은 이미 그때도 있었죠. 뭐 지금 뭐 주민이 유튜브니 그때라고 없었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VR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4D가 아니에요. 2D라고 사실은. 맞죠?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 예를 들면 얘가 막 졸고 있어. 요즘은 이제 그러잖아. 옛날에는 너 봤을까? 분필로 선생님이 던져서 깨워 막 이런 거. 한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야, 근데 뭐 대치에서 분필 던지고 어떻게 뭐 방법이 있니? 누가 대신 옆에서 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필로.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아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되게 귀찮지만 관리 도구를 되게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 100일 선물, 여러분은 이딴 걸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플래너를 다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옛날에는 플래너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뭐 아침 8시까지 학교 가가지고 그냥 뭐 수업 들으면 오후 4시 끝나가지고 6시까지 좀 학교 수업도 하고 저녁에 뭐 학원 있는 애들 학원 가고, 그럼 그냥 24시간이 풀로 도는 거야. 재종만 다니는 애들 마찬가지. 근데 올해는 지금 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2달 동안 학교를 아예 못 보내게 만들었거나 학원 아예 닫아버렸어. 그거 어떻게 돼? 애들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완전히 대비했고 완전히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건 이제 시대가 바뀌겠고 이제 우리의 교육이 훨씬 더 업사이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플립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비대면 수업에 대한 형태는 이미 10년도 넘게 전에 미국에서 개념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그 이유는 미국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되게 재택근무라든지 그 시절부터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도구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고, 그게 이미 학문적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었는데, 말이 긴데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개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거야. 뭐 내 대치동 1탄데 수업해. 니네 그냥 내 수업 영상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애들은 그 공부를 아예 안 해.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세대의 경쟁력을 박살내고 있어요. 지금 3살, 4살. 우리 조카 3살이야. 얘가 다른 애들보다 말이 늦어요. 얘네 또래가. 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집에서야 보겠지만. 그럼 애들이 언어가 되게 발달이 느려요. 언어 발달이 되게 느려요. 요즘 어린애들. 자,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냐? 작살났죠. 입시라는 걸 똑바로 경험해보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상은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요. 잘 생각해봐. 대학 가면 니네가 야 씨발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야 지금 내가 고등학교 때도 밤 10시까지 야자하는데 대학교 가면 야 새벽 4시까지 야자를 하겠네. 새벽 4시까지 술을 먹겠지. 대학 가면 놀 생각을 하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한다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수준은 고등학교 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고등학교 때 지금 공부를 하냐고요. 온라인 클래스 아침 10시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도 옵치를 하고 그렇게도 롤을 띄워놓고 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기회입니다. 왜? 남들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왜 또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또 이 잔소리를 또 하고 자빠졌냐? 집중하세요. 내가 이제 좀 느낌이 온 거야. 이 코로나 세대를 겪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왔어 이제는. 잘 들어. 공부하지 마. 잠깐만. 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고 또 씨발 공부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자. 공부하지 마요. 공부하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고 잘 들어. 이 국어라는 과목은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는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잘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학의 공식을 외워서 문제 적용해서 풀어. 또는 수학에서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해설지 보고 풀이과정, 또는 인강이나 수업 듣고 풀이과정을 보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방향을 잡아가. 즉 기본적으로 지식 베이스예요. 탐구 할 거 없이, 영어 할 거 없이. 영어 단어 외우잖아. 국어 잘 생각해봐. 외우는 게 있어? 여러분이 국어에서 문법 빼고 외우는 게 뭐가 있어요? 문학 개념 외운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그 10년 전 수능 준비하는 거야.
안 해오잖아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럼 뭐냐면 사고 차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되게 그 갭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뭘 느끼냐면 씨발 나 존나 똑똑해졌네를 느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실은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원래 사법시험 준비를 했고 원래 사시 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내가 사실을 포기한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약간 빡대가리라는 생각을 한 거야. 사시 공부하게.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간 데가 법대였고 전공을 하면서 바로 사법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뭔가 상황이 안 되니까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 입학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시를 준비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안 들어와요. 법전을 읽고 뭐 민법을 보고 민법 총칙 있어. 뭐. 곽윤진, 곽서라 그래. 근데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걸 공부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머리에. 그러다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강사가 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잼민이들, 우리 고2 잼민이들이 하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길래 너 뭐하냐 들여다 봤더니 법과 정치를 풀고 있는데 야, 나 사법고시 때 공부했었던 그 내용이 법과 정치 과목에 들어와 있더라고. 야, 왜 못 푸냐? 이러면서 봐줬더니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상속 개념이야. 여러분 상속 예를 들면 상속 받을 때 상속 순위가 있어. 1순위는 뭐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뭐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뭐 형제 자매, 뭐 사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나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던데 와 이제는 너무 쉬운 거야 그게. 그 재밌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내가 사법시험 치면 6개월만 붙겠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사법시험 없어졌어 진짜. 미안해요.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머리가 극단적으로 좋아진 바꿔 얘기하면은 정보 처리 수준이 확실하게 바뀌었었던 계기가 뭐였냐, 요즘 수능의 그 변화 흐름을 따라잡았기 때문이야. 잘 들어.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국어라는 과목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뜯어고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해. 100m 달리기 나는 25초 넘어간다 손. 25초 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손. 난 100m를 뛰어본 적이 없다 손. 손 좀 들어봐. 자, 저는 100m를 한 1분 안에 뛰어서 들어올 수 있다 손.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죠? 잘 들어. 비유를 할게. 거의 축지법 수준으로 바뀌어야 돼. 약간 드립인데 진짜 축지법 수준으로 바뀌어야 돼. 뭐 씨발 축지법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들어. 잘 봐. 잘 봐요. 이 글을 왜 썼냐는 거죠. 근본부터 생각을 해. 글을 왜 썼어? 소통하려고 썼어. 그럼 글 쓴 사람은 생각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글을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해. 자기 멋대로 읽어보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잘 들으세요. 1582년 2단계 남아있으면 이건 그냥 5등급 7등급이야. 아시겠어요? 그 머릿속에 이 지문은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이 어떤 식으로 날짜를 측정하는, 예를 들면 윤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4년마다 윤년을 줘서 366일이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2월달이 28일 때가 있고 29일일 때가 있잖아. 자, 그런 게 생각나면 딱 3등급이야. 자, 1등급에서도 상위 백분이 100인 애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종교 때문이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종교라는 개념이 사실은 잡혔어야 돼요. 이 개념이.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자꾸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그런 내용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읽어도 돼요? 논리적이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뭐냐? 눈앞에 보이는 정보만 하는 거야. 그건 논리가 아니라 읽는 스포츠라 그래, 진짜. 서울대 체육교육과에서 최희찬 교수님이 얘기하세요. 읽는 스포츠, 진짜. 체육 시간에 독서하는 게 스포츠라고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긴 하지만은 거의 읽는 스포츠 수준이야. 그건 그냥 실용 문제. 어떻게 실용 문제야? 제발 좀. 인류가 그 수준이에요? 인류가 컴퓨터만도 못해야 되겠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력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물론 시력이 나쁘면 못 풀겠지. 시력은 다 돼, 여러분이. 실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무슨 얘기냐? 내용일치로 풀고 자빠졌으면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내용일치로 풀고 자빠졌잖아요. 10년 전에 1등급은 지금 수능 치잖아. 4등급도 안 나와. 솔직히 진짜로 뭐 의대고 서울대고 나발이고 간에 니네 수능 쳐봐. 올해 수능 치잖아. 진짜 의대 서울대생들 저 태반은요 3등급도 맞추기 힘들걸. 장담합니다 진짜로. 물론 공부를 하면 다르겠지만 당장 야 국어 시험 쳐봐. 치잖아. 80분 안에 쳐봐. 3등급 맞추기도 힘들어 걔네들. 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
그 당시 시험 수준하고 달라. 봐봐, 이게 딱 10년 전 수능, 10년 전 거야. 근데 여러분, 정보량부터가 올해는 2배야. 이해됐어요? 자, 잘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극단적으로 바뀐 거예요, 요즘 수능은.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필기 드렸죠. 딱 보세요. 필기. 보시면은, 자, 내가 일단락에 요즘 표현으로다가 내가 딱 써놨어요. 어그로라고. 야, 유튜브도 썸네일 어그로 끌어야 봐. 똑같아, 얘도.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건 어그로가 안 끌리면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얘도 어그로를 끄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날짜가 10일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는. 10일이 어디 갔어? 뭔가 그 시절의 감성으로 어그로를 끈 거야. 어그로 왜 끌었어? 자, 지문 다시 1달러로 가봐요. 첫 줄로 가봐.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이 10월 15일이 되었다. 이 내용이 뭐라고? 1도 안 중요해. 그냥 어그로야. 옆에다 파란 펜으로 써. 어그로. TS.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유튜버들이 알잖아요. 이 새끼 어그로 끌고 있네? 조회수 빨라고 어그로 끌었네? 그거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가 하는 말을 100% 믿는, 죄송해요, 바보들이 어딨어. 물론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뭐하러 속아요, 그거를. 뻔히 딱 봐도 이상한 소리를 할 건데. 비슷한 거야. 얘도 지금 어그로 끈 거예요. 왜 어그로를 끌었을까? 다시 여러분 필기한 거 딱 봐요. 칠판 봐봐요. 잘 들어. 달력 얘기를 하잖아. 그럼 달력을 얘기하는 순간 머릿속에 달력이라는 개념과 단어가 떠올라야지. 우리 초등학교 재민이 때 배웠다니까. 음력과 양력 모르는 재민이들이 어딨어. 아, 물론 요즘 재민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 재민이 때 알아요. 음력, 양력 안 배웠냐? 배웠잖아. 음력이 뭐야? 우리나라 뭐 고유의 건, 뭐 달의 모양, 뭐 달과 관련지어서 했고, 양력은 태양, 그래서 양기, 태양, 문기, 달, 그래가지고 달을 기준으로 한 게 음력이고 태양 기준으로 한 게 양력이다. 태음력, 태양력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 그 내용 얘기하겠네야. 그럼 봐봐. 동양 얘기가 지금 없단 말이야. 문제는 나오지만. 그럼 지문 내용은 뭐냐면 서양력, 양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문으로 놓으시면은 다시, 자, 10일이 되어, 자, 갑자기 10일이 플러스가 됐죠.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에다가 피. 문제 상황이 펼쳐질 게 예상되었지만 교황청은 조치를 했어. 왜?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걸 해결하기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혼란, 피 가로치시고 과감한 조치에다 S. 그러니까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려고 한 거야. 그럼 봐봐. 그 더 큰 문제가 뭐였겠냐는 거지. 10일이나 없어짐으로 생기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오늘 며칠이야? 자, 오늘 8월 20일이야. 자, 우리 내일부터, 내일은 8월 31일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 그거는 차차 나오고 1달락 세 번째 주 1호서에다 세모 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요점 정리하면서 여기에 무게를 두고 한단 말이야. 뭐라고?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자, 현관펜으로 밑줄. 2달락 첫 줄에 율리우스의 현관펜 밑줄. 자, 물론 우리가 정보 처리하면서 쭉쭉 줄 굴러 읽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진 않지만은 제가 부각을 시켜준 거예요. 자, 뭐냐? 딱 봐도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 초점 잡아서 봐야 되는 거지. 뭔 쓰잘데기 없이 1582년이면 어땠고 1900년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래서 왜 그레고리력이, 왜 율리우스력이 쓰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하던 게, 자, 뭐가 우선이요? 뭐가 먼저 나온 거야? 율리우스력이 먼저지. 그레고리력이 나중이야. 이걸 뒤집어 놔도 난이도가 훅 올라가요. 그게 제가 필기에도 써놨지만 최근 지문 중에 뭐가 있었냐? 최근 지문 중에 레트로바이러스도 그랬어. 레트로바이러스도 뒤쪽에 2달락, 4, 5달락이 원래는 레트로바이러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야. 즉 레트로바이러스가 공진화된 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도 먼저 세팅하고 레트로바이러스를 뒤쪽에 세팅하니까 애들이 그걸 또 힘들어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가 뭐야? 율리우스력이야. 뒤에 게 나온 게 뭐예요? 그레고리력이요. 근데 이거 순서 뒤집어 놨다고 어려워하는 거야 지금. 제발 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백날 봐봐야 그거는 언어 영역 시절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효율이 너무 안 남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지금처럼 보는 거야. 봐봐, 세상 다르다니까.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뭔 얘기하고 싶은 거지?
혼란임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로써 오케이, 여기에 집중해보자. 달력 얘기구나. 그레고리력. 좋아. 그레고리력이 뭔지 봤더니 시행된 국가의 이름에 충분히 3월 21일 방간하제 길이가 같아졌다. 이 얘기를 굳이 여기다 박아놓은 건 이게 뭔가 중요하기 때문일 건데, 우리가 솔직히 3월 21일 뭐 충분 모르겠어.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아니 절기도 24절기나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절기를 가지고 얘기한 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되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히 지킬 필요에 제정되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는 거야. 부활절이지. 왜? 부활절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부활절을 지키자 거기다가 S라고 써요. 즉 뭐야? 교황청의 조치 등료가 뭐야? 부활절을 지키자예요. 부활절이 뭔데? 계란. 나도 알아. 계란 알죠? 계란 나눠주잖아. 그게 부활절이잖아.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니야?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겠어? 종교적 이유지 딱 봐도. 그리고 우리 우주론에서 봤잖아요. 지동설, 천동설. 그 지문도 지금 이게 베이스인 거야. 지동설, 천동설이. 여러분 천동설이 왜 맞다고 믿었겠어? 물론 여러분 이거는 학자마다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래. 오히려 지동설보다 천동설이 더 그 시절에 정확했다. 그러니까 보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다 계산해 놓은 게 있어.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정확한 복잡한 계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시절의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절의 천동설, 지동설은 잘 들어.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던 거야. 뭐라고요? 정치의 문제요. 천동설이 오르냐 지동설이 오르냐에 따라서 천동설이 옳아야만 신의 아들인 인간이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참이 되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서 통치 질서를 세웠고, 그걸 근거로서 신분 질서를 세웠고, 그걸 근거로서 모든 사람이 양식을 정해놨었어.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가 없고, 계급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이념재산이 생기고, 그걸 관리하는, 그거를 결정하게 한 권력이 생긴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그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권력을 누구한테 줄 것이고, 어떻게 조절할 것, 다 정치 영역이란 말이에요. 고대, 중대, 근대로 오면서 어떻게 바뀐지 다 알고 있다고. 근대는 민주주의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세는 신중심이야. 또는 봉건사회야. 고대는 역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 자, 그럼 봐봐. 그 시절에 국가가 형성돼가지고, 야, 내가 왕인데 세금 내라. 네가 뭔데 세금을 내냐? 중세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야, 성경에 오늘 말씀이니까 너 여기 교회에다 세금 내라. 네가 뭐, 나 신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딴 거다 모르겠어. 저리 꺼져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국가라는 어떤 하나의 집단, 하나의 룰, 하나의 규칙, 그 안에 살게끔 하고,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고, 나는 신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럼 내가 교회에 실을 줄 아는 건 당연한, 뭐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야, 성경 틀렸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박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는 거는 종교적 관점이에요. 그럼 그 얘기만 했어? 맞잖아. 자, 봐봐. 지금 이 지문도 마찬가지. 미리 얘기할게요. 자, 봐봐. 우리가 뒤쪽 지문을 보면은 여기서 3, 4, 5단락을 내가 거의 내용을 안 써놨는데 여기다 여러분이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놓냐? 3, 4, 5단락에다가 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 달력의 기준이 여러 개가 나와. 뭐가 있어? 항성년 써봐. 회기년 써봐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성년도 있고 회기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네가 항성년을 선택했냐 회기년을 선택했냐에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정보를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거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어떤 사고력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공부를 해도 그대로가 안 해도 그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라 이 과목은 사고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인과관계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뀌었을 수 있어, 사고가. 근데 사고라는 건 뭔가 어떤 그 공부량의 개념과는 또 별개란 말이에요. 상관관계는 있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사고방식이 변한 거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첫 줄부터 쭉 읽었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방금 형광펜 치고 밑줄 치고 뭐 세모 치고 이런 것들이야. 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지? 부활절 때문에
그레고리력은 그런 부활절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레고리력에다 S라고 쓰세요. 자, 그럼 봐봐. 1달러에 사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뭐랬다? 그레고리력이 시행됐다. 이유는 부활절 때문이다. 이해됐어?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야? 1달러 키워드 1번 그레고리력, 2번은 부활절이야. 옆에다 써. 기억 그레고리력. 밑에다가 이유 C 땡땡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려고 그레고리력을 실행을 한 거지. 자, 2달러 넘어갈게요. 그 전까지 세모. 예전엔 그럼 뭐였냐? 율리우스력이라는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봐야 돼. 카이사리 율리우스 들어봤죠? 로마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의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 알려진 1년의 평균값이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 만에 들어오는 유년은 366일로 정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어그로 끌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 옆에 가서 수치발췌도. 여러분 숫자는 어차피 기억 못해요. 자, 눈 감고 얘기해볼래? 1500 몇 년이었어. 몇 월 며칠이었어. 아무도 기억 못해. 기억나면 그건 비정상이야. 그 기억력 이상한 거야 진짜로. 인간이 이런 거 기억 못해 원래. 그럼 뭘 그걸 기억하려고 자꾸. 착각하지마 제발. 물론 가르치는 사람은 100번도 봤어. 그럼 외웠겠지. 그럼 여러분 앞에서 외우면서 막 할 수도 있어. 그건 그 사람이고, 여러분 실전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누가 그렇게 처리를 해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처리할 정보가 없어. 그레고리력 왜 들어왔어? 부활절 지키려고. 야, 그 전까지는 뭐였어? 율리우스력. 율리우스력이 어떤 거였는데, 그런 거였어? 알겠어. 그럼 중요한 건 뭐야? 네 번째, 여섯 번째 줄 봐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근데 어땠어?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C, 길었기에 셈. 절기는 앞당겨졌다. E, 충분히 3월 11일 도래했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자, 이것은 세모.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피, 문제라고 딱 찍어줬잖아. 아하. 율리우스력을 썼더니 결국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잖아. 그 문제는 뭐야? 부활절.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레고리력. 자, 그럼 2달러 옆에다 써주셔야죠. 뭐라고? 부활절. 원인 C 땡땡 부활절. 그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봐봐. 옛날에 율리우스를 썼어. 뭐가 문제야? 부활절을 못 지켜. 그래서 뭐 썼어? 그레고리력 쓴 거야. 세 단어예요. 1, 2달러를 정리하면 세 단어라니까. 율리우스를 썼는데 부활절을 못 지키네. 그레고리력으로 지키자. 끝. 자, 그럼 봐. 녹색펜 같은 걸로 바꿔 쓸 건데요. 부활절은 바꿔야 되면 뭐예요? 종교적 이유 때문인 거잖아. 종교적 이유. 뭐 농경 이런 얘기 씨알도 없어요 지금 여기. 춘문 때 뭐 씨를 뿌리고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종교잖아. 종교라고 쓰세요. 부활절 밑에다가 종교. 아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쓰던 율리우스력이 정확하지 않은 탑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뭐였던 거야? 종교 때문에 온 거라고 지금. 자, 다시 파란색 펜 들고 2달러 마지막 줄. 그것이 세모. 역법개혁한 명령한 이유였다. 이유에다 C. 나왔잖아. 현관펜 들어보세요. 다시. 그럼 봐. 잘 봐요. 1달러. 세 번째 줄. 조치에 대한 현관펜 몇 줄? 그거는 그레고리력인데, 그레고리력은 뭐야? 그 다음 줄. 굳이 춘분을 정확히 지켜야 돼. 그래서 이듬해 춘분에 대한 현관펜 몇 줄? 마지막 줄에 부활절 정확하게 지키려고 현관펜 몇 줄? 2달러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이것은 다음에 현관 빗줄게.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 또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 현관 빗줄. 또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지 못해. 현관 빗줄. 여권 명령한 이유 현관 빗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뭐? 부활절 지켜라. 맞죠? 왜? 난 모르겠어 잘. 나 이제 어릴 때 이제 10일 어릴 때 헌금해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내가 헌금을 그 시절에 교회 다녔던 기억에 따르면 부활절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걸 모르더라도 대강만 봐도 종교 문제, 부활절 문제. 그래서 원래 율리우스력인데 율리우스력이 부활절 정확히 못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으로 갔구나. 계속 그 얘기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읽어보면 어떡하며.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정보를 자꾸 어그로 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칠판 보세요.
필기해 놓으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정보를 다 털어놨어. 흰색이 내가 지문에 있는 정보들 처리한 거잖아요. 흰색 정보 봐봐. 기억 그레고리력, 니은 율리우스력. 딱 보이죠? 왜 갖고 왔어? 숨겨진 주제 내가 질문했잖아. 종교야, 실생활, 농경이야, 정치야. 종교잖아요. 이 얘기야 지금. 이거 못 잡았어? 글 못 읽은 거라니까. 아니 글이야 여러분. 한글만 알아도 읽어. 우리 4살 먹은 조카도 읽어요. 이해 수준이 다를 거 아니야. 왜? 이런 구조를 잡고 가치를 판단해서 결국 이 글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목적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의 정보를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뭘 할 건지 이런 사고 차원의 변이가 필요하다니까. 그거 못 깨닫잖아요. 국어 공부 하나하나 똑같아. 이미 뭐 겪었잖아. 지금 수능 며칠도 안 남았지만 할 만큼 느꼈잖아요. 자 3단락 갑니다. 이제 그리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닐리우스였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 먼저 볼게요. 그는 다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운동을 반영하여 자 봐. 당시 천문학자들도 나름대로 봐. 코페르니쿠스니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나름대로 경험적 근거에 의거해서 관측하고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한 천체운동에다 C 파란색으로 C 역법을 고안하면 E 어려워할 거야. P 율리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만을 근거로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만을 밑줄을 치시고 근거에다 C 1년의 길이에다 E. 그런데 세모 중요한 건 뭐야? 뭐가 1년이냐는 거야. 자 코페르니쿠스에다 다시 C1 항성년에다 형nap편 밑줄. 자 그럼 봐요. 이제 달력을 바꿔줘야 돼. 부활절을 지켜야 돼. 근데 첫 번째는 뭐야? 항성년으로 보려고 했어. 그런데 A를 보세요. 항성년 위에 그림처럼 자 이거 뒤지게 별표 크게 친 다음에 옆에다 쓰세요. 그림이에요. 이거 그림 이해 못하면 작살나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 지구, 태양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다 밑줄. 자 항성년 형nap편 밑줄. 방금 그분 항성년 정의 밑줄. 그럼 봐봐. 3단락 끝부분에서 그림 띄고 4단락 첫 줄에 항성년의 정의로 갔죠. 그럼 중요한 건 뭐야? 4단락 앞에다 써요. 항성년 정의 원리. 맞죠? 주제잖아. 역법 1년 단위가 중요해? 1년 단위 어떻게 할 거야? 항성년 어떤 원리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계속 볼게요. 그러나 세모 A의 세 번째 줄. 교회 요구에 따라 봐봐. 과학계 요구예요? 교회잖아. 거기다가 녹색으로 쓰세요. 종교라고. 정치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좆대 평가원에서도 원래 종교랑 정치는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진짜 잘 건드려놨지. 아 진짜 누가 여기서 종교와 교회와 무슨 정치를 받겠어요. 그럼 우린 본단 말이야. 여러분 나 미안한데 하나만 얘기할게. 여러분이 되게 구분된 사고를 잘해야 돼. 나 미안한데 여러분한테 선민의식 이런 거 심어주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저는요 뭐 내가 잘났네 못났네 누가 뭐 어떻네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금 도곡동 살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그냥 얘기할게. 또 까놓고 얘기할게. 주소가 분당인 애들의 분당 구심은 강남 주민들 구심이 한 10배 정도 돼요. 분당만 까는 게 아니야. 이런 식 예를 들면 판교 사는 애들은 분당 산다 그러면 판교 산다 그러고 분당 사는 애들은 분당이 성남이야. 성남 산다 그러면 우린 분당 산다 그러고 뭐 그런 식 예를 들면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사는 지겠다는 개그의식도 있고 막 서울대 애들이 막 연고대 애들하고 섞이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거든. 일단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난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는 건데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야. 잘 들어.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뭐 천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강아지가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니? 3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얘기야. 잘 들으라고. 지금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100명 정도가 있으면 똑똑한 걸로 했을 때 많아야 5명 안에 들어. 진짜로. 내 수업이 이해가 되는 애들은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 우리 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모여있고 보통 상위 20% 학생들이 20대 80의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상위 2% 학생들이 엘리트가 돼 세상을 끌어가고 너희는 세상을 끌어갈 존재들이다. 뭔 소리 하는 거지? 무슨 선민사상이야?
근데 그게 선민사상이 아니야. 세상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 나는 범죄자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막 그 사람을 천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만 이게 있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 왜 그런지 이해. 왜 그런지에 대한 통찰.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은. 근데 이해를 못하지, 통찰을 못하지.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의심했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해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내가 지금 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여러분한테 국어 수업을 똑바로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저 말고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국어라는 과목을 들여다보라고, 해설을 보라고, 인강을 보라고, 정말로 해설지를 보라고. 이런 식의 정보 처리는 비슷비슷하게 느낌은 잡아가지만 근본부터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내가 되게 특수한 상황에 놓여서 특수한 교육을 받았고 특수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한 부분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첫 줄 첫 단어부터 여기까지 다 읽잖아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잖아. 이미 다 남아있어. 오케이? 원래는 얘네 윤리수력 썼어. 근데 다른 문제보다도 부활절을 못 지키네. 근데 중세 유럽에서 부활절 못 지키는 건 좆되는 거야.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부활절 지키는 역법을 써야지. 그게 뭐야? 그리고리력이야. 근데 교황이 역법 연구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시킨 거야? 야, 닐리우스야, 네가 좀 한번 해봐라. 닐리우스가 어떻게 한 거야? 아, 야, 코페르니쿠스라고 좀 그 당시 똑똑한 과학자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항성년을 1년이라고 했네? 항성년을 1년 기준으로 볼까? 그러나 세 번째 줄. 돼, 안 돼? 안 돼. 왜? 절기에 부합해야 돼. 그러니까 1년의 기준이 항성년이면 안 돼. 왜? 절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절기에 부합. 옆에다 써요. 부활절. 절기 왜 지켜야 돼? 부활절. 부활절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맨날 부활절이 달라지면 교회 이 새끼들 맞냐? 성경 맞냐?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절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거고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럼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옆에 위에서, 자, 이 4단의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삼을 수 없었다. P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회기년에다가 S. 항성년보다 짧다. 회기년 아래로 살펴, 항성년 위로 살펴. 항성년 쪽에다가 부등호 벌려주세요. 자, 형광펜으로 밑줄 회기년이 항성년보다 짧다. 자, 그럼 봐봐. 회기년이야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항성년에다가 S1 동그라미, 회기년에다 S2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법은 회기년이에요. 항성년 회기년 차이는 충무 때 지구 위치가 공정궤도상에서 매년 쭉 달라지는 현상에다가 C 때문에 세모 생긴다에다 결과 E. 자, 그런 건 접어두고 한마디로 과학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일단 놔두고. 왜? 그게 중요해? 종교 때문인데 지금 고치려는 이유 자체가. 접어두고 세모.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로 모아놓은 알폰소표에 제시된 회기년 길이 평균값에다가 C. 이게 근거인 거야.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여러분 계산하고 있을래요? 그런 거 안 시킨다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알겠고 오른쪽 넘어갔어요. 자, 4단락 왼쪽에다 쓸 거예요. 회기년의 원리. 필요하면 발제도 하시고. 오른쪽 위로 와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 이것은 세모. 1만 년 동안 살아봐야 3일 차이야. 되게 정확하죠? 이리하여 세모. 그리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플러스 1. 절기에는 더 잘 들어맞았다. 플러스 2. 또는 S1, S2라고 적어도 돼.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죠. 종교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문제. 왜? 역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도 뭐라고 했을 거고 과학도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일단 정치는 야, 충분 똑바로 지켜. 우리 부활절 지켜야 돼. 아니러다 좆된다. 반대로 누가 그랬어? 야, 니네 맘대로 1년을 그렇게 멋대로 정하면 어떡해. 계산을 해보라고. 1년이라는 거는 천문관측 데이터에서 이런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알겠고, 자, 1년의 기준은 항성년을 기준으로 1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회기년 기준으로 1년을 볼 수 있는데 나는 회기년으로 할게. 야, 두 개 다르잖아. 알겠는데 어쨌든 그 두 개 다른 거는 너희가 계속 논쟁 중이니까 뭐가 맞다 그래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면 아니, 난 회기년 해가지고 이런 종교적 문제나 절기 안 맞는 문제도 해결할 건데 알았어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자, 내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 수업 시간 다룬 이유가 있어. 잘 들어. 우리 지금 한 3주 전쯤인가 위험 리스크 거버넌스, 위험 거버넌스 지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걸 왜 다뤘냐? 코로나 때문이야. 잘 들어. 지금 통계를 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코로나 전후에 늘어난 자살자를 비교했을 때 자살자가 훨씬 많아. 지금 여기는 못 느끼는데 선생님 사는 선생님 강남구시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니까 난장판이야. 그냥 강남 진짜 개판 됐어요. 진짜. 난 그래서 운동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강에서 진짜로 사람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해서 수색하는 장면도 2번 봤어. 근데 그렇게 지금 진짜 초토화야 진짜.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코로나 방역한다고 다 막는 게 옳은 거야? 아니면 자살자를 케어하는 게 옳은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자, 그 부분은 뭐냐? 정치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봐봐.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할 거야. 맞죠? 그런데 야, 그것 때문에 여행업계들이 다 죽어.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일방적으로 희생을 할 거야? 집합금지 다 시킬 거야? 감염이면 모든 경제활동 막을 거야? 좋아. 그럼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누가 해결해 줄 건데? 이건 정치 영역이란 말이야. 그럼 과학과 정치 영역이 좀 다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 과학 영역은 뭐야? 야, 1년은 항성년이지. 1년은 회기년이지. 야, 1년은 뭐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일반인들은. 종교는, 정치는. 관심도 없어. 쓸데없는 쌉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절기나 지키라니까. 부활절 때문에. 알았어. 릴리스가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과학계야. 내가 항성년도 있고 회기년도 있고 뭐 더 정확한 거 한선해 볼 수도 있겠지만 회기년을 하면 크게 차이는 없잖아. 종교계야, 정치계야,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바꿔주면 우리 뭐 종교적 문제 해결될 거 아니니? 정치 문제 해결될 거 아니니? 그래. 양쪽 다 오케이 했던 그런 질문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떤 글을 바라보고 정보를 바라볼 때 사고의 방법이라니까. 잘 생각해봐. 이게 되게 사실은 정보 처리 차원이 높은 거라고. 이런 게 돼야 정보를 딱 받아들여서 활용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제 도입 차원에서 얘기했잖아. 상속 지문이 있어. 누가 상속할 거야? 야, 그거를 법이 정했다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야. 자, 생각을 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건 나의 가족 우선순위잖아. 어떤 가족이지? 봐봐. 내 조부모도 가족이야. 내 자식도 가족이야. 배우자도 가족이야. 형제자매도 가족이야. 어떻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 우선순위겠다니까. 배우자와 뭐 직계, 직계 비속, 형제자매. 근데 문제는 그 룰들이 보면은 되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딱 체계적으로 쌓여져 있더라고. 근데 내가 어릴 때 한 20년 전쯤에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봤을 때는 씨발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뭘 봐도 이해가 다 되는 느낌. 난 이제 양자얽힘 현상이고 뭐고도 다 이해돼요. 내가 서울대 맨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서울대는 옛날에 핵심 교육이라고 그걸 들어야만 졸업이 되는데 뭐였지? 과학, 그러니까 이런 네 개가 있어. 과학이 있었고 인문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과학 선택 교양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양자얽힘 현상을 실험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냐? 양자얽힘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수능 지문 공부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요. 머리가 좋아지는 차원, 정말. 지능 지수는 모르겠어. 그런데 정보 처리를 하다 보면 그 사고의 팅이 바뀌다 보면은 뭔가 확달라지는 거야. 게임으로 비하면요. 브론즈 하던 새끼가 갑자기 챌린저 된 거야. 브론즈 갑자기 금화가 되고 마스터가 된 거야. 그럼 근본적으로 뭔가 에임이든 판단 능력이든 확 바뀌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 태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지금 좀 이따가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이 느낌으로 정보가 잡히고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냐? 이 필기네요. 여기서도 흰색에다 형광펜으로 박스 다시 한번 쳐볼게요. 흰색. 1단락 주제는 뭐야? 그레고리력. 2단락 주제는 뭐야? 율리우스력. 야, 그러면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왜 넘어갔어? 종교적 이유. 종교적 이유가 뭔데? 춘분 후에 첫 보름달이 뜬 뒤 첫 일요일인데 이게 안 지켜진다고. 율리우스력 했을 때. 야, 율리우스야, 좀 해결 좀 해봐라. 알겠어요. 항성년이 정확한 것 같은데 회기년도 있는데 회기년이 좀 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맞으면서 과학적 논증도 벗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렴. 끝. 됐어. 자, 이 이후의 후처리는 뭐냐?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퀘스천 2에서 써놨잖아. 잘 들어요. 최상위 정보가 우리가 방금 형광펜 치거나 흰색으로 잡은 것들이야. 그러면 차상위 정보나 하위 세부 내용은 어디까지 디테일을 팔 거냐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설계자의 의도는 문제까지 봐야 보통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까지 들어갈게요.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지문 털었으니까 이제 아까 내용 바탕으로 32번부터 볼 건데, 제발 좀 이거 일치, 잠깐 세부 내용 일치 아니라고 주제 구조라고 써. 32번이었어요. 이건 그냥 주제 구조 묻는 유형이에요. 자, 1번 선지. 이건 그냥 쓰세요. 박스 1, 주제 도입, 어그로. 한 방에 고쳤잖아, 11을. 주제 도입. 맞죠? 우리가 집중해서 읽은 부분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한 방에 고쳤어요. 2번 선지. 야, 마지막 단락에 S1, S2잖아. 과학적인 논쟁도 해소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했다. 권력파, 종교, 정치. 자, 녹색으로 권력 밑에다 써. 종교, 정치. 결국에는 과학교 반대에 불구하고 X. S1 과학 플러스 S2 종교. 둘 다 해결했다니까요. 3번이죠, 이건. 맞잖아. 근데 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잘 들여다봐요. 교회의 요구 밑줄. 빼. 이게 뭐야? P 땡땡. 니은 율리우스력. 부활절 못 지킴. 화살표 S 땡땡. 기억 그레고리력. 부활절 지킴. 봐봐. 핵심이 뭐였던 거야? 그래. 종교적이었던 거잖아. 현관펜으로 교회의 요구에 담가 보냈죠. 이게 글의 주제였던 거예요. 그러네. 부활절 때문에 사실은 율리우스력이 그레고리로 바뀌었네요. 자, 4번 선지. 이것도 일치로 풀면요. 빨간색 펜 들어봐. 있긴 있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잘 봐. 5단락 첫 빨간색 밑줄 쳐봐요. 닐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은 접어두고. 그래서 4번 선지로 화살표. 자, 이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딱 4등급 나온다. 3등급 나온 거야. 왜겠어? 선지 하나하나 이거 언제 처리해? 근데 10년 전에는 미안한데 이게 1, 2등급이야. 그때 공부하기 쉬웠지, 사실은. 알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맞잖아. 물론 이렇게 판단이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중학생들도 풀어, 이렇게는. 이걸 왜 고3한테 물어봐? 물론 이게 시간이 많아. 불안해. 내가 못 잡은 정보를 판단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겠어. 그러면 오는 거겠지. 근데 이미 뭐 주제, 구조, 설계, 흐름도 알고 정보체가 다 된 입장에서는 그렇지. 4번은 어떤 의도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 과학 이런 걸 다 얘는 둘 다 해결하려고 했었잖아. 그 천문현사의 원인 규명에 큰 관심, 괜히 그런 큰이라는 되게 애매모호한 정도의 단어를 씀으로써 오답 설계한 것까지 다 보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또 누가 어떻게? 야, 큰이 틀렸어. 이러면서. 왜 큰이 아니야?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아니, 제발 좀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니까. 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명확해서 편안한 행. 근데 그게 실전에서 잘 안 되는 거야. 그 연습해봐야 이 지문, 이 선지만 심적 편안함을 얻는 거야. 그럼 뭐하냐? 수능을 작살낼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주제는 뭐야? 율리우스력이 왜 그리고리로 바뀌었냐? 부활절 때문에. 누가 요구했냐? 교회가. 끝. 3번이지. 이해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정답을 좁혀나가는 이 느낌을 잡아주셔야 된다니까. 33번 보세요. 자, 녹색으로 써. 1번 선지 첫 번째 줄에 음력이다 박스.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vs 양력. 봐봐. 일단 이 지문은 양력이야. 근데 보기는 음력이죠. 그리고 음력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 할머니들은 아직도 음력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음력설을 세잖아. 우리는. 추석도 음력으로 세잖아. 추석 아시죠? 음력설 아시죠? 우리 1월 1일이 아니라 대충 뭐 1월 말에서 2월 초에 설 때 설 연휴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럼 봐봐. 그래서 354일이고요. 세 번째 줄. 그런데 세모, 이것은 세모 파란색이야. 지구 공전주기가 많이 다르다. P. 윤달을 추가해서 S 했어. 전통적으로 네 번째 줄 세모. 이런 방식 세모 역법을 만들고 15일 간격으로 24절기의 태양 움직임에 따라 태양 움직임에 따라 세모 정해놓았다. 이 계절 변화도 해결을 했다. 이러한 세모 태음 태양력 끊어 태음 밑줄 빼서 아래로 쓰세요. 음력 가로 열고 달
태양력 빼서 양력 가로 열고 태양.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봐봐. 핵심이 되는 건 원리인데 보기의 첫 줄에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에다가 C1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달력 기준, 역법 기준이라고 했어요. 역법 기준. 첫 줄. 그래서 보름달 주기로 역법 기준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음력이라고 하는구나. 반면에 그것만 했을 때는 농경사회인 동양 전통이 동양에 안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밑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줄 태양 움직이. 밑에 두 번째 태양 움직이다 C2 크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밑으로 빼 태양 역법 기준. 그래서 동양은 뭐야? 보름달 기준으로도 하고 절기 기준으로 한 태양력을 썼다는 거야. 그럼 벌써 뭐예요? 지문 내용과 비교대조 될 거 아니야. 지문은 다 뭐야? 태양력이야. 양력이야. 여기는 태양력이야. 근데 잘 봐. 디테일한 그딴 걸 쳐묻고 있냐? 아니나. 보세요. 보세요. 정답이 당연히 몇 번? 3번이야.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자, 1번. 부활절을 정할 때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이게 되게 여러분을 낚시하는 1번 선지부터 들어가서 3번을 못 고르게 만든 거거든. 잘 봐요. 부활절 음력처럼 달의 모양.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낚여? 그렇지. 서양도 음력과 비슷하네. 이 지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했잖아. 근데 1번 맞아 틀려. 맞잖아. 왜? 자, 1단락, 2단락 끝부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형광펜. 춘분을 지나서 보름달이 뜬 후에 첫 번째 일요일이야. 그럼 보름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즉, 보름달의 모양 봤어, 안 봤어? 봤네. 동양도 보름달 기준으로 갔네. 그럼 1번 선지, 부활절, 달의 모양 고려했잖아. 공통점은 둘 다 달의 모양 고려했다는 거야. 자, 형광펜 드세요. 1번 선지, 부활절 밑줄, 음력 밑줄, 달의 모양 밑줄. 옆에다 써. 비교되죠. 비교 공통점이라고 써. 둘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달의 모양은 고려했다는 거야. 맞죠? 그럼 애들이 여기 낚여. 왜? 부활절을 달의 모양을 고려한 거지. 맞죠? 2번 선지 봐. 동서양 역법 모두 역법 만들기 천체 운행 맞죠? 동양은 태양과 달. 기본이 달력, 음력이고 태양은 절기 기준. 서양은요? 항성력, 회귀력 이런 거 다 천체다. 맞죠? 천체 운행에다 C 가로 옆에다 원리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1, 2번 선지에서 중요한 주제, 키워드, 구조를 다 갖고 온 거예요. 부활절, 천체 운행 다 들어갔어. 3번 대망 3번 딱 보세요. 야, 태양력인데 절기 기준이야,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야? 절기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는 고려한 적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 선생님. 아니, 아까 선생님 현관 밑줄 쳐주신 부활절 지킬 달의 모양 고려했잖아요. 보름달 모양 고려했잖아요. 그래. 보름달 모양을 고려했지 보름달 주기를 고려했니? 뭐가 다른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33번 밑에다 쓰세요. 써요, 여기다. 자, 달 땡땡 음력이에요. 태양 땡땡 양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은 태양. 그래서 달의 모양도 고려하고 절기도 고려한 거야. 반면에 서양은 양력이요. 절기만, 태양만 고려한 거라고. 아니, 그럼 부활절은 뭔데요? 깝깝한 사람들아. 잘 보세요, 다시 형한테. 뭐라고? 춘분을 지나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 보름달이 주기니? 달 봤을 때 보름달이면 보름달 지나서 일요일이요. 주기가 아니야. 달의 모양인 거지, 정확하게. 밑에다 써. 그래서 부활절 땡땡 양력 태양 즉 24절기라는 태양 기준의 주기, 달은 주기 X 모양. 달의 모양을 고려했지 주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 그럼 봐봐. 또 이제 하수들 뭐라고 생각하냐? 주기 한 단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기 한 단어를 찾기 위한 독해를 하려고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나와야 3, 4등급이에요. 자, 빨간색 펜으로 세 번째 줄에 주기 X. 근데 이게 보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옆에다 써. 주제 구조가 잡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니? 자, 4번 선지 봐. 당연히 일치하지 않지, 4번 선지는. 뭐 그걸 보고 있어야 돼. 당연히 다르겠지, 기준이 다른데. 4번 선지 빼다 써. 기준 다름. 그리고 대조 차이점이라고 쓰세요. 5번도 대조 차이점. 비교하면 되지, 이거. 발제도가. 그럼 명확하게 나오네. 1, 2, 4, 5번 털고, 그러네. 태양력은 24절기 주기. 회기년 또는 항성년 같은 것들이야. 반면에 동양의 음력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 주기. 그래서 한 달이 뭐야? 30일 또는 29일이야. 완전 달라요. 그럼 꼭 그래. 부활절은요? 주기가 아니라 모양이라. 뭐가 다른데? 그거 모르면 이제 고3이 피곤해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걸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지.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만 할 거야. 알겠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는다니까. 기본적인 요즘 수능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제가 좀 말을 좀 좁힐게요. 요즘 정보 처리를 생각을 해봐. 가짜 정보가 넘쳐나. 그거 다 믿고 살래? 당했어. 누가 그러지. 누가 그러는 게 아니야.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당해놓고 제가 몰랐어요. 또는 저질러놓고 제가 법을 몰랐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니까. 욕하면 뭐 할 거야. 사적구제도 못해요. 사적구제하다 깜빵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제는 이런 수준의 정보 처리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니까. 안 그러면요, 굉장히 인생이 누군가한테 휘둘려.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제발. 자, 그 다음 문제 34번. 당연히 여러분, 기억과 니은 비교하겠지. 왜? 주제니까. 써? 주제. 그러면 얘도 아까 내가 필기에다 써놨지. 디테일을 어디까지 물어볼 거냐. 그래서 보세요. 지금 기억선지 같은 거를 판단하려면요, 디테일하게 각각의 원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한 놈은 4년마다, 뭐 100년마다, 뭐 400년마다 좀 달라. 맞죠? 그런데 어쨌든 34번 주제, 구조라고 쓰고 비교대조, 필요시 수치발췌도기로 쓰세요. 다시 주제, 구조, 비교대조, 필요시 수치발췌도. 그러니까 봐봐. 5번 선지 같은 거 봐봐. 자, 기억이 먼저야, 나중이야? 나중이야. 자, 34번 기억 위에다 써. 그냥 나중. 니은이 있었어. 먼저. 그 니은에다 써. P. 거꾸로 살펴. 기억으로 S. 자, 기억이 나중 걸 먼저 써놨잖아, 지금. 헷갈리게. 그러니까 5번 선지 같이 선후 관계 물어보는 거야. 더 나중에 밑줄. 선후 관계 뒤집음. 구조 처리.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 해설이 의아할 수 있어. 왜? 일치로 풀어가지고 다 맞았으니까. 아니야, 여러분. 이거 4분 컷이야. 극단적으로 해. 이거 4분 컷 나와야 돼. 그래야 요즘 이 정도 정보량 2배 나와서. 정보량이 2배, 단순히 2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난이도가 상승하니까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8분에서 10분이지. 연습 때 8분에 10분 컷을 해. 실전과 10분에 12분 컷 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12분에서 10분 컷을 해줘야 세 지문 36분이에요. 이해돼요? 그 정도 느낌으로 풀어줘야 되는 지문이 여기서 10분 쓰고 있잖아. 이미 터진 거라니까, 수능날은. 여러분, 좀 많이 사고를 바꿔줘야 돼. 한 지문 독립적으로 놓고 다 맞았어가 아니야. 수학이, 여러분 더 이상 고1 때 혼자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그 느낌 아니에요. 우리는 타임 리밋이에요. 옛날 지문은 길어야 5분 6분이야. 진짜로. 길어야 5분 6분이야. 그래야 요즘 수능에서 승부 납니다. 자, 5번 선지 그래서 털었고, 당연히 기억 5번 선지 밑에다 쓸 거야. 니은에다 P, 기억에다 S. 그러니까 기억이 주로 쓰이는 거고 기억이 해결 방법이니까 놔줄 거야. 그러면 4, 5번 똑같은 얘기죠. 니은 P, 기억 S. 뒤집어 놨죠, 지금. 자, 3번 선지. 니은 P, 기억 S.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더 정확한 관측치겠죠. 더 정확한 관측치, 관측치에 대한 현관편 밑줄. 옆에다가 과학 원리라고 쓰세요. 흐름이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교회 요구 같은 정치, 부활절에 초점 두고 세팅을 해놓고 33번에 동양 음력 비교하면서 부활절 개념에 좀 더 초점 두고 문제 세팅을 했어. 그럼 이제 이거는 정치 종교가 엮여있긴 하지만 과학 정보도 있는 거잖아. 과학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34번에서 이제 과학 정보로 온 거야. 그러면서 35번에 세팅을 딱 한 거예요. 유추 문제로. 잘 들어. 이 문제는 그리는 거야. 그리세요, 지금. 그려서 비교해야 돼. 옆에 있는 그림 딱 보이죠? 지금 문제 보시면 3단락 넘어가 있는 그림 있잖아. 그림하고 그려서 비교해야 돼. 유추를 자꾸 논리적으로 100% 근거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유추가 비슷한 것을 빗대가지고 처리하는 게 유추인데 어떻게 그걸 자꾸 일치로 풀려고 그래. 그래갖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뭐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자, 35번 옆에다가 3단락 그 밑에 있는 그림 그대로 옮겨볼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는 지금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 옆을 이제 타원궤도로 지구 긍정궤도가 있죠. 그리고 지구가 있고 지구 밖에 항성이 있는데, 자 1년의 기준은 두 가지였어. 밑에다 써봐. 1. 항성년. 항성년은 뭐예요? 어떤 특정 항성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되는 주기죠. 2번은 회기년은 뭐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절기의 주기? 맞죠? 자, 모르겠으면 발제도 해봐. 2단락, 4단락이 뭐라고 넘어있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회기년. 회기년이 항성문 어쩔 때. 회기년 옆에다 씁시다. 절기주기. 가로 열고, 항성년 보다 짧아. 그럼 여러분 끝난 거야. 자, 왼쪽에 보기를 볼게요. 땡땡시에 있는 원현 정반대 식당. 중심을 축으로 회전한다. 자, 봐. 지구는 뭐를 축으로 회전해요? 태양이죠? 중심에다 동그라미, 태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옆에 그림에다도 태양 옆에다가 땡땡 식당 중심이라고 적으세요. 파란색 펜으로. 자,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자, 봐봐. 기준이 될 만한 거 뭐밖에 없어? 중심, 태양, 폭포, 동그라미 치세요. 3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식탁, 4개밖에 없어요, 지금. 맞죠? 그럼 봐. 지금 도는 애가 누구겠어? 철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구 옆에다가 철수라고 적어보세요. 물론 지금 이렇게 회전 전망되니까 도는 거는 철수도 되고 식탁도 될 거야. 근데 일단 돌고 있는 거 철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뭐 안 되면 식탁을 돌자고 생각하면 되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수학에서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건데 경우의 수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철수가 지구냐, 식탁이 지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럼 둘 다 생각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거는 기록해서 손으로 써보면 정리가 돼요. 경우의 수 똑같다니까. 수학 경우의 수도 경우의 수를 분리하고 세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걸 자꾸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수학 문제풀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순열조합 경우의 수 말고요. 수학에서 문제 풀 때도 야 이거야 저거야? 그래프 그려야 돼? 세워보기인가? 둘 다 해봐. 나오겠지 그럼. 자, 다시. 철수가 지구라고 치시고, 그럼 밖에 있는 거, 즉 태양 밖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항성. 그게 뭐겠어? 여긴 기준되는 게 폭포밖에 없잖아. 폭포라고 써요. 항성 옆에다가. 자, 그럼 봐봐. 그러네. 지금 식탁은요, 전망대 안에 있잖아. 공정궤도 상에 있는 거겠지. 맞죠? 즉 뭐야? 철수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폭포랑 일직선이 되는 경우와 식탁이란 일직선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식탁을 돌아오는데 57초. 폭포 밑줄 60초. 선생님, 아니 식탁이 절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봐. 존나 중요한 거. 옆에다가 쓴 게 항성년, 회기년 두 개 있죠.
회기년은 무조건 짧아. 항성년보다. 맞죠? 그 두 개 중에 짧은 게 뭐야? 57초. 그러네. 나가 그럼 뭐겠어? 빼. 나는 뭐야? 회기년이죠. 한 바퀴 돌아오는 주기에서 60초짜리. 그게 뭐겠어? 항성년이겠지. 항성년은 뭐 기준이야? 폭포 기준이잖아. 맞죠? 그럼 돌고 있는 건 누구겠어? 아마도 최소한 항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기일 수도 있는 거야. 철수가. 봐봐. 철수가 절기일 수도 있고 식탁이 절기일 수도 있는 거야. 반대로 지구가 철수일 수도 있고 지구가 식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몰라. 근데 최소한 대칭을 시켜봤을 때, 비율을 시켜봤을 때, 유출을 해봤을 때 시간이 더 짧은 주기가 57초. 그게 회기년이겠지. 더 짧다 그랬으니까. 그 빈 게 뭐야? 항성년 60초겠지. 끝났네. 그럼 다 60초가 뭐라고요? 항성년. 맞죠? 나 57초가 뭐라고요? 회기년. 그러면 2번,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판단할 건, 야 그럼 철수는 항성이야 지구야? 항성은 폭포잖아. 그럼 최소한 얘는 뭐겠다? 지구겠다. 5번 끝이라고. 이걸 자꾸 이해 못한다 내가. 아 선생님, 아니 지구가 철수될 수 있지만은 돌고 있으니까 식탁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답이 5번이에요? 2번은 아니니까요. 문제 그렇게 내도 돼요. 왜? 왜요? 왜는 그게 국어 시험이요. 옛날부터. 네가 잘못한 거지. 아 선생님, 지구가 아니라, 아니 철수가 지구일 수도 있지만은 지구가 철수가 아니라 지구가 식탁일 수도 있잖아요. 맞다니까. 왜 5번이냐고. 아니 5번밖에 없으니까 답이. 아, 또 얘기하는 거야 이제.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가면 그냥 답이 안 나와요. 맞잖아. 가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봐요. 철수가 지구일 수도 있지만은 지구는 식탁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누가 100%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으래. 5개 중에 가장 적절한 거 또는 가장 정답의 가능성이 높은 거. 왜? 요즘 정보 자체가 불충분해. 불충분한 상태에서도 가장 확률 높은, 가장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제인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로 100% 처리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야 가장 정답 뭐야? 그거 왜? 최소한 항성은 아니니까. 아 선생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아니 식탁인지 철수인지 이게 지구인지 뭔지 아직도 모르는데 회기년 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 긴 건 60초, 짧은 건 57초. 지문을 봐. 항성년, 회기년 둘 다밖에 없어. 문제 설계 어떻게 했겠어? 짧은 게 회기년, 긴 게 항성년. 나다이 그러면은 회기년, 항성년 순서 끝났네. 그럼 가이드라고 항성년, 지구년 물어보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폭포가 항성이겠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5등급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더 이상 불가능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뭐랑 비슷한 건 줄 알아? 잘 들어. 선생님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왜 그 값이라 그래요? 극한 값을? 아니 x가 2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걸 알겠어요. x가 2는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2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끝이 없는 거야. 이게 깜깜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사고 차원이 한꺼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꾸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과 틀로 들여다보면은 그냥 끝이야. 플랫이야. 성적 거의 플랫으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몰라. 쌤이 그런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궤도가 확 올라가 있는 거야. 이 느낌이에요. 잘 잡아주세요.